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DC 김동석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 케빈 맥카티 전 하원 의장이 지금 이달 말에 은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갑자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년도 자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중도에 지금 사임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공화당 의원들의 이 사임 발표가 많을까요? 사실 공화당이 GOP라 그러잖아요. 그랜드 올드 파리라고 미국 정치의 가장 정통하고 이제 주요 정당인데 네. 이게 내용이나 앞으로 방향이나 이런 게 이 지금 미국이라는 국가를 경영해 나가고 할 만한 그러한 리더십을 갖추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케빈 맥카시 같은 정치인이 판단을 했다고 보입니다. 노평가들이 그런 오피니언을 많이 내고요. 네. 사실 케빈 맥카시라는 정치인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정치 철학이나 소신을 가지고 한 당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끄는 데 참여해 보려는 한 집단 리더십 그룹 중에 핵심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이분이 2016년 트럼프 정치가 들어오는 거를 통해서도 이제 워싱턴에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의견 같은 것들을 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트럼프 정치는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포용해가지고 공화당에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서 이런 일반 시민사의 요구도 우리가 소화를 해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세력들을 한쪽으로다가 챙기면서 자신감을 보여왔었죠. 그런데 결론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부메랑이 돼가지고 이제 쫓겨난 격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원 의장에서 축출될 때에 그 자리에서 아예 그냥 정치권을 은퇴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았고 본인도 매우 신중하게 진지하게 그거를 그 자리에서 사임하려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로부터 지난 한 9월, 10월 만 2달 반 동안에 공화당의 향배를 좀 자기가 하원에서 쫓겨난 다음에서도 향배를 받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치 세력은 더욱 공고화되는 거를 봤죠. 특히 대통령 선거판에서의 의회에서 케빈 맥카시를 추출한 공화당의 세력들이 트럼프와의 연관돼가지고 권력을 잡으려는 이 흐름이라는 게 이게 본인이 생각할 때 간단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정치직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거에서 포기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사실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요. 많이 우려했었는데 그렇게 원칙과 자기 자신을 강력하게 지켜내는 데 있어가지고 케빈 맥카시가 실패해서 다른 정파에 의해서 쫓겨난 거 그런 정치 말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굉장히 좀 암담하고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자의반 타의반이 되겠네요. 저는 한 75% 이상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많은 공화당의 중심에서 그래도 트럼프 쪽하고서 결별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무시하면서 2021년 1월에 바이든 취임하자마자 1월 6일 그 사태를 트럼프가 뒤에서 다 조정한 것들 알고서도 트럼프 플로리다를 찾아가가지고서 정치적 연대를 하고 이럴 때 사실 지금 맥카시가 은퇴하는 거를 말리는 지금 하원 공화당 의원 220명입니다. 한 20명만이 맥카시를 반대하고
한 200명은 메카시 편이에요. 20명한테 밀린 겁니다. 선출직에서는. 네. 그리고 200여 명은 그래도 그때서부터 케빈 메카시를 중심으로 탄탄히 이 공화당을 지키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패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자업자득이다. 그래도 정치 철학과 원칙을 굳건하게 지키는 게 정치인한테는 중요하다. 이게 네. 교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요, 케빈 메카시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다른 의원들은 왜 그만두는 거예요? 뭐 케빈 메카시만 처음이 아닙니다. 네. 2016년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자진해서 정치권에 이 상황에 난 안 있겠다, 싫다. 그러고서 나간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있는 거죠. 아니, 케빈 메카시 전직 하원 의장이 공화당의 폴 라이언이었습니다. 네네. 폴 라이언도 절반은 쫓겨난 거고 절반은 나 이 판에 안 있어. 그러면서 폴 라이언도 이 의장하다 그냥 자기 그 정치계를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하원직을 사임을 해보고 말았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이 오피니언의 지식인들이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인간의 이 문명이 대전환되고 있구나. 모든 게 홍역을 치르겠구나. 가장 민감하게 그런 게 나타난 게 미국 워싱턴 중앙 정치권이 아닌가. 이런 그 지식인들 오피니언이 많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유태인들의 그 이 모습이 많이 좀 달라졌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고, 또 유태인들의 그 이 올 제너레이션과 새로운 젊은 세대들 간의 그 어떤 의견도 좀 뭔가가 많이 좀 서로 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석 대표께서도 우리 재미 한인들에 관해서 좀 뭐랄까 그 의미심장한 의견을 지금 적극적으로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의 그 재외동포 관계자들을 향해서 우리 김 대표님이 아주 강한 발언을 내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우리 일단 미국의 한인 사회가 이 점을 놓치면 안 되는데 아무도 중요하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의 현대사는 가깝게 보면은 20년 전 테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테러라는 거는 전 세계 유태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미국 내 유태인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테러의 주범이 모슬렘 쪽 세력이다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 왜냐하면 아랍권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인종적 섬나라 같이 이스라엘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모슬렘 아랍 국가들이거든요. 지난 한 50년 이상 미국은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 영향력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아랍권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지원하고 이스라엘 편만 들어왔지 않습니까? 테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테러는 미국에 있는 모든 미국 시민들을 너무나 놀라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러한 원인이 있다라는 걸 알고서 이스라엘 유태인들 사회가 미국이 왜 유태인들의 영향력만 갖고 이스라엘 편만 들고서 이렇게 위험해지는가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이 정상적이고 지식인들은 이제는 공존이다. 아랍권하고 모슬렘하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같이 살 국리를 해야만 안전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긴 나왔었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을 20년 이상 집권하고 있는 독재자 네타냐후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권력을 미국에 있는 유태인 사회가 권력에다가 권력이 바뀌지 않고 권력에다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니까,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네타냐후가 권력욕 때문에 괴물이 돼버렸어요. 전 세계 너무 싫어하고 아주 독재고 사법권도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은 소수계로 살아가면서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철학과 정신이 살아있는데 이스라엘의 권력욕 때문에 거기만 일방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유태계들도 분열이 생기고 네, 나누어지고 위험해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고 나니까 이게 현실로 온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는 오히려 팔레스타인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휴전을 해야 된다. 하마스가 그렇게 공격을 해서 더 이상 전쟁은 아니다. 평화의 목소리를 내는 게 팔레스타인이나 이슬람권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내 유태계들의 젊은 층들이 확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 지금 미국의 지식인들은 봐라, 미국에는 전 세계에서 소수계들이 많이 와서 서로 돕고 배려하고 협력해서 살아가는 정신이 있는 게 이게 최고다. 그러니까 출신 국가의 권력하고의 관계로만 가면 절대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도 이제는 새 정부 들어와서 동포청이 생겼습니다. 네, 맞아요.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요. 지금 1년이 과거 10년만큼 바뀌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2세들은요. 인권이나 평화나 다양성이라든지 배려하다든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고 이런 정신이 있는데 한국 정치나 한국 권력에 종속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1세대 한인 사회들은 다 한국이 좀 도와주고 왜 미주 동포 정책을 미주 동포가 만들어야지 한국의 미주 동포 전문가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예상각.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되고 미국에 있는 유태계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훨씬 철학적으로 낫습니다. 한국의 한인들보다, 한국의 권력보다 미국의 한인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소수계로서 약자로서 꼭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인권이고 민권이고 여기에 긴장하기 때문에 훨씬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이 지금 사회를 살아가는데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동포청 생기고 동포 정책 만든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한국에서 하는 모양을 보면은 우리가 마치 한국 정부를 위해서 뭐 일을 하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처럼 이 규정이 돼가지고 논의가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한인 사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급 되는 분들이 미국 시민이고 미국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정책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한인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